요즘 부동산 뉴스만 보면 마음이 참 복잡하시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집값은 떨어진다, 다시 오른다. 정말 다양한 의견과 전망들이 난무하며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시니어 분들 중에서는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집을 팔아야 할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인 만큼 그 어떤 결정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앞둔 여러분을 위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팔까 말까? 하는 기로에 선 여러분의 오랜 고민, 오늘 영상을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확고한 방향성을 설정해 보시죠. 가장 먼저 왜 팔고 싶은지를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기회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어야겠다거나 혹은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부담스러워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만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깊게 숙고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단순히 시세가 오르내리는 투자, 자산의 개념을 넘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자 가족과의 추억이 깃든 안식처, 그리고 노후의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집을 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과연 내가 집을 팔고 나서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새로운 거주 형태는 어떤 모습이 될지, 예를 들어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지 아니면 시니어 복지주택을 고려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더불어 집을 판 돈으로 앞으로 남은 삶 동안의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할지, 현재의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혹시 모를 의료비나 여가 비용은 충분한지 등을 아주 면밀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 없이는 성급한 매도가 오히려 후회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유한 집을 매도하는 대신 기존 주택보다 규모가 작거나 관리 부담이 적은 곳으로 이사하는 다운사이징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집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집을 전세로 전환하여 임대 수익을 얻고 본인은 더 작은 규모의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전세 전환과 같은 다양한 대안들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집을 파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대안들을 충분히 탐색하고 비교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시장 분위기에 절대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한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가격은 다시 오지 않는다. 와 같은 말들을 부동산 중개업소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주 들으실 겁니다. 마치 당장 팔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불안감과 초조함을 조성하는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인 급등락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안정성과 거시, 경제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요.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단기적인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이 훨씬 더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지금 당장 집을 팔아서 얻는 현금성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로 인해 앞으로 남은 삶 동안의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해진다면 과연 그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눈앞의 이익만을 쫓기보다는 앞으로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비교해 보세요. 특히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시니어 주거 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증금 20억 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고가 시니어 복지 주택까지 등장하며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곡지구의 VL 르웨스트와 같은 고급 시니어 주택들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는 시니어 주거 시장이 점차 다양화되고 고급화, 전문화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 주도로 시니어 주거 시설이 공급되었지만 이제는 리츠아리아이티에스뿐만 아니라 호텔, 금융기관, 보험회사, 심지어 부동산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시니어 주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자본의 유입은 시니어 주택의 공급 속도를 가속화하고 주거 형태와 서비스의 다양성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급 확대가 단순히 양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운영,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 품질 관리라는 중요한 과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낼지가 관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시니어 세대의 주거 환경이 더욱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니어 주거 시장의 변화와 내 집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바로 세금과 복지 혜택의 변화입니다. 집을 팔게 되면 발생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오랜 기간 보유한 주택이라면 양도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매도 전에 반드시 예상세액을 정확히 산출해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택 수가 줄어들거나 재산 기준이 달라지면서 현재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노인 복지 혜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령 자격이나 금액,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기준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집을 팔아서 얻은 현금이 자산으로 잡히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변화는 노후 생활의 재정적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팔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지역의 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등에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세금 계산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복지, 혜택의 변동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나중에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6년에는 시니어 복지 혜택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택연금 제도는 2026년 3월에 개편되어 월 수령액이 평균 3.13% 인상되었고, 초기 보증료율도 1.5%에서 1.0%로 인하되는 등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도 확대되어 예를 들어 70세에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월 약 92만 원을, 72세에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월 약 133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입 후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수령액은 줄어들지 않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노후 복지제도 역시 2026년에는 크게 변화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 이동 편의 증진,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화 등 시니어의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노후 준비, 자녀 지원, 주택 관리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오랫동안 보유한 집을 팔아 생긴 양도 차익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고, 심지어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니어와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혜택도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금융권에서도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단순히 상품 판매를 넘어 상속 및 증여 자산관리 컨설팅, 부동산 시장 강연, 문화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경험형 행사를 통해 노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니어 대상 서비스가 의료, 복지뿐만 아니라 금융, 문화, 비금융 혜택까지 포괄적으로 묶이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으니,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혜택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는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집을 처분하는 문제에 있어 이 집을 자식에게 물려줄까? 아니면 지금 팔아서 현금화한 후 나중에 자녀들에게 나눠줄까? 하는 고민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재산상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 간의 가치관과 기대가 얽혀 있어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집을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세법의 변화와 자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기보다는 집을 현금화한 후에 그 자산을 자녀들의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증여세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중 한 명은 전세 자금으로, 다른 자녀는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은 부모님 홀로 고민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들과 미리 충분히 대화하고 각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감정적인 결정보다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함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정만이 가족 간의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예방하고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시니어 케어 방식에도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케어 서비스의 확대는 이러한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이 주거, 돌봄, AI 기반 디지털 케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 수명 연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 그리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케어가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집을 팔고 시니어 주택으로 이동할 경우 이러한 첨단 디지털 케어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의 부모님에 대한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부모님 스스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또한 고려하여 가족들과 함께 최선의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정말 집을 팔아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크게 세 가지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집 유지비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나 주택, 수리비 등 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어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더 이상 집을 자산이 아닌 부채로 인식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주택 유지 비용이 노후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현명한 매도를 통해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집이 빈집이 되어 관리가 어려울 때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독립하고 부부만 남게 되면서 넓은 집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거나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두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빈집으로 오랜 시간 방치된 주택은 내부 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도난이나 화재 등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커집니다. 또한 매년 부과되는 세금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주거 기능이 상실된 빈집이라면 매도를 통해 새로운 주거 환경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가치가 장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특정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점차 낙후되거나 주요 상권이 쇠퇴하고 학교나 편의시설 등 생활 편의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또는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등 미래 가치가 불투명할 때는 단순히 집값의 단기적인 등락을 넘어 주택의 본질적인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지역 가치 하락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시기를 놓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지역 분석을 실시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복합적으로 겹친다면 그때는 정말 자신의 삶의 방향과 재정적 안정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시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금 집값이 최고로 높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는 성급하게 집을 팔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장기적으로 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집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우리 삶의 터전이자 노후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대한민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약 39.7%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노인분들이 집이라는 자산은 가지고 있지만 매월 필요한 현금성 소득이 부족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는 집은 팔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노후 설계는 물론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해 과거 틀니 중심이었던 지원이 임플란트 지원으로 확대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더욱 세분화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을 팔까 말까에 대한 해답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숫자나 시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과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보세요. 현재의 집이 나의 미래 삶의 방향과 더 이상 맞지 않거나 오히려 부담이 된다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집이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활용하여 현명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나 자신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 바로 진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정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을 정리하고 여러분만의 명확한 기준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깊은 고민을 덜어주고 후회 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